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내고 오셨죠? 네. 네. 자, 오늘은 의미 있는 댓글을 소개하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매주 댓글 소개가 있네요. 네. 하려고 들면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예, 또 너무 또 수다 많이 떤다고 또 싫어하실까봐. 하나씩만. 예, 어떤 네. 댓글은 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3분의 1이 수다이군요.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아닌데. 느낌상 그러셨나봐. 어쨌든. 네. 자, 유튜브 쓸공님이세요. 음, 자, 이분이 어떻게 쓰셨냐면은, 네. 라섹 수술하고 집안 어둠 속에서 눈도 못 뜨고 있어야 하는 상황에 희미하게 보이는 팟캐스트에 쓸공 언니가 있어 우연하게 듣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3일 동안 들으면서 난 참 무지했구나 라고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쭉 지치지 마시고 스마트한 뇌를 많은 사람들에게 채워주세요. 좋네요. 네. 3일 동안 이걸 들으신 거네. 누워서. 네. 감동입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또 댓글을 써주셨어요. 네. 자, 수술 후에 힘드셨을 텐데 음, 회복하시면서 들으셨다니까 이분도 정말 지적이신 분이겠구나. 그렇죠. 예, 이런 또 예상이 되네요. 음, 지금쯤이면 이 쓸공님도 한층 환해진 시야로 공부하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쵸. 예. 지치지 말라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네. 예, 역시 지치지 마시고 저희랑 쭉 함께 해주세요. 네. 화이팅. 그러니까 네. 지치지 않고 같이 쭉 평생 함께하는 걸로. 네. 음, 그래서 정말 이 진심 어린 댓글에 또 제가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또 용기가 났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네. 지난 시간 119화에서 8월 5일에 갑자기 일본 주식이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예, 일본 주식 시장의 폭락이 아시아, 유럽, 미국까지 번져나간 이유가 엔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본 시장의 주식이 하락한 이유가 그 일본 금리의 네, 갑작스러운 어떤 상승이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일본의 기준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봐요. 네. 네. 자, 지난 8월 초 셋오프 사태, 즉 대규모 매도 사태는 세계 경제가 얼마나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 스터디감이었어요. 예, 그래서 해외 경제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룬 주제였거든요. 요즘 탈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또 금융시장은 의외로 네. 글로벌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쵸. 그런 시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나 보네요. 예, 맞아요. 마치 하나가 쓰러지면 나머지도 연달아 쓰러지는 도미노 현상 같은 상황을 봤었어요. 그쵸. 자, 전문가들의 말로는 그동안 위험한 베팅이 십수년 가까이 쌓여오다가 갑자기 일본의 경제 정책이 바뀌니 일어난 일이다. 리스크는 서서히 빌드업 되어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빌드업이 있었나 보군요. 네, 천천히 쌓여왔다는 거죠.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번 셋오프 사태의 근원지인 일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네. 오늘은 미국과 연결해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무엇인지, 미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웬캐리 하니까 뭔가 네. 그 미국 가수 이름 같은. 엔 캐리. 성이 네. 캐리야. 자,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네.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자, 이런 저금리 기조를 꽤 오랫동안 가져갔었죠? 맞아요. 예. 2022년 전까지 네. 계속 저금리 시대였죠. 네. 자,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흔하고 미국인들이 돈을 많이 썼었죠. 음, 자,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를 막아왔어요. 네. 자, 이렇게 기준금리가 낮으면 경제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죠?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음, 미국 안전자산들의 수익률 또한 낮았던 거예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뭐 예금 같은 건가요? 그쵸. 안전자산은 아주 쉽게 말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금 같은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안전자산 국채 그리고 MMF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시죠. 네. 예, 이런 것들이 안전 금융자산들의 대표적인 예죠. 네. 자,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낮았던 거예요. 네. 자, 이것들은 기준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익률이 따라 오르내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던 때에는 투자자들이 이러한 안전자산에 투자해봤자 얻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예, 워낙 기준금리가 낮으니까. 자, 그래서 안전자산의 투자를 줄이고 high risk, high return, 즉 고위험, 고수익 자산들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풀어서 네. 돈은 많은데 네. 그 수익률이 낮은 안전자산보다는 높은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네. 수익률이 높은 것을 찾았다라는 이야기네요. 예. 그럼 여기서 고위험 고수익 자산들이라고 하면 네. 뭐 주식이나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이겠네요. 예, 그렇죠. 위험하기로 따지면 더 위험한 것들, 뭐 수압 같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네. 자, 저금리 정책이 계속되니까 돈을 계속 통장에 묻어두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봤을 때 심지어 손해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차라리 돈을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마이너스지만 투자를 해보면 마이너스일 확률도 있지만 플러스일 확률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플러스일 확률도 있으니까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보자라는 심리가 지배적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 이때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죠. 맞아요. 자,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금리 정책이 또 계속되었죠. 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이 위험을 선호하는 현상, 이 현상이 계속됩니다. 계속 돈이 풀리니까 주식 네. 시장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그쵸? 네, 안 하는 게 오히려 약간 이상한 거고 네. 주식 시장에 당연히 투자해서 뭔가를 해야지 좀 뭔가 영리한 사람으로 그쵸.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쵸. 금리는 거의 0에서 2%대인데, 그죠? 그거 하느니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는데, 그죠? 그치. 안 하고 있으면 바보야. 예,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이 몰렸죠. 맞아요. 자, 그러다가 2022년 이런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쵸. 미 연준이 네. 기준금리를 확 올리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미국 주가가 갑자기 떨어져서 그랬던 아픈 기억이 있네요. 네, 그쵸. 저도 그랬어요. 자, 다 같이. 맞아요. 항상 반복드리는 기본 공식.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진다. 절대 법칙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 다시 맞아요. 한번 기억하시고요. 네. 이제 갑자기 또 멜로망스 노래가 또 생각나는데 노래랑 되게 자주 연결을 시키시네. 이 정도면 알아줄만 하잖아. 아,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건 외우자. 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기억해 주실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2022년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음에서 높음으로 역전이 되었죠. 네. 자, 그랬으니 미국 시장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현상 역시 역전이 되었겠죠. 그렇겠네요. 네. 자,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예금만 해도 짭짤한 수익이 보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전한데다가 네. 이제 수익률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자산이 생긴 거네요. 예, 골치 아프게 위험 자산을 막 위험도 따져가면서 투자하지 않아도, 그쵸? 뭐 국채나 예금만 해도 수입이 짭짤했다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었죠.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자 미국과 경제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유럽과 우리나라가 되겠죠. 자,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발맞추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눈치 작전이었죠, 거의. 네, 너무 차이가 나면 또 경제 그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런데 이때 당당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은 나라가 있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열정 씨, 이 나라는 어디죠? 지금 우리가 네, 엔화 캐리 트레이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그 잃어버린 30년을 겪어서 저금리가 필요했던 일본 네.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 당시에 꿋꿋하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그 일본을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그죠? 예, 이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경제 규모와 영향력. 맞아. 예, 부럽네요. 물론 활기를 잃은 일본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딱히 없고 예, 저금리에 엔저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해요. 맞아요. 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니 엔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죠? 금리는 돈의 가치다. 그렇죠. 자, 이 포인트.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나라들은 고금리로 가고 일본은 저금리를 유지하는 바로 이 포인트부터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투자 전략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여기서 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나오는군요. 네. 오늘의 키워드인 캐리 트레이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네. 일본만 저금리에 엔저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고금리에 강한 통화를 가져갔을 때, 네. 자, 그 시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렴한 일본 물건을 사거나 일본에 여행 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제가 네. 딱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자,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들은 일반인과 다른 관점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자, 일본이 금리가 싸니까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오자. 그리고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해보는 거야. 자, 이런 똑똑한 생각을 한 거죠. 일본 자국 내에서도 네. 이런 투자가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자, 이것이 바로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네. 물론 캐리 트레이드 전략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 예,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렇죠. 예. 자, 캐리 트레이드는 레버리지 플러스 이자율 차이까지 끌어다가 쓰는, 즉 캐리해다 쓰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죠.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캐리해서 쓰는 거니까 네. 엔화를 캐리해서 쓰면 엔 캐리 트레이드고 네. 달러를 캐리해서 쓰면 예. 달러 캐리 트레이드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를 캐리하면 네. 하나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또 위안화를 끌어다 쓰겠다며 위안화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든 이게 저금리로 빌려올 수 있으면 네. 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예. 거네요. 캐리해다가 쓰는 거죠. 이해가 갔어요. 예. 자, 일본의 저금리 엔저가 계속되는 동안 이 엔 캐리 트레이드는 아주 인기 있는 투자법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17년 만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와버리니 자, 어제의 효자 투자가 갑자기 애물단지가 돼버린 것이죠. 자, 엔화가 쌀 때 빌려다 투자했으니까 자, 이제 엔화로 갚을 날이 돌아오는데
엔화가 올라버렸잖아요. 그치. 그죠? 그럼 갚아야 할 돈이 많아져 버린 거죠? 그쵸. 예, 엔화의 가치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자,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엔화 캐리 트레이드 상품의 수익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앞으로도 계속 엔화가 오른다면 수익은 더 떨어질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와서 했던 투자들, 즉 엔캐리 트레이드로 투자했던 것들을 셋오프 모두 갖다 팔아버린 것이죠. 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네. 여기서 막자라는 네. 의도네요. 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불안감, 음.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엔캐리 트레이드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가니까 더 어려웠었는데 네. 어떤 흐름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동안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네. 3대 기축통화 중 하나이면서 심지어 싸기까지 했던 엔화를 빌려다가 투자를 했었죠. 네. 자, 그랬던 것을 이제 팔아버리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거죠. 예. 자, 뭐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오로지 엔캐리 트레이드 하나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주요 경제 지표가 조금 나쁘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음. 자, 뭐 다행히 지금은 각국의 주식시장들이 반등을 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시 반등한 것을 보면 네. 엔화 캐리 트레이드라는 위험이 아주 치명적인 네.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렇게 미국 주식 시장에 갑자기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네. 자, 이것에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을 해볼게요. 네. 자, 원래 여름에는 휴가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거래량이 여름철에는 많지 않대요. 덥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일을 쉬는구나 다들.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거래량 자체가 적어서 이 시장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때 물이 깊고 많으면 그 파장이 크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용한데 물이 얕고 적으면 파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런 원리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까 음.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했을 때 그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저 잔잔한 호숫가에 네. 돌멩이 하나가 굉장히 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거네요. 예, 이게 거래량이 많았을 때 일어났으면은 이 정도까지 파장은 안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이번 네. 셋오프 사태가 네. 금융 위기와 같은 재앙 수준으로 번지지 않고 지금처럼 이제 반등에 성공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자, 맥쿼리 증권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첫 번째 이유. 요즘은 자본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도 대처하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죠? 네. 자본의 유동성이 풍부하다. 그래서 대처하기가 쉽다. 네. 자,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라는 거는 돈을 빌리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네. 이번 사태의 파장도 돈을 빌려와서 막았다는 이야기죠.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라. 네. 누군가가 빌려줬다는 거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손해 날 것도 덜 나게 만들 수 있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자, 초기 시장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리스크. 네. 이 말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이 말도 시스템 리스크 이제 뭐 전공을 안 하시는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네. 자, 쉽게 말하면 이 초기에 주식 시장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서 이것이 금융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건가? 라면서 두려워했는데 네. 다행히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또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더 쉽게 말해보자면 자, 도미노가 무너진 것은
일회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을 뿐 음. 도미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잘못 세워져 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미노 자체가 전체 도미노 자체가 네. 허술하게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네. 누군가가 어떤 특정 부분만 톡 잘못 건드려서 네. 일부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음. 이번 세로프 사태가 재앙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 세 번째 이유. 자, 중앙은행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네. 일본 중앙은행도 빠르게 그 말 취소했잖아요. 네. 우린 급격히 올릴 것이다 이랬다가 아니다라고 네. 그런 대응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랬다고 하네요. 음. 그래서 정말 이번 케이스 되게 재밌고 요즘 금융시장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례였어요. 위험도 급격히 나타나지만 그죠? 갑자기 대응도 급격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도미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네. 제가 딴 길로 잘 빠져요. 요즘에 그 도미노 세워주는 기계 있잖아요, 장난감. 아, 세워주는 기계도 있어요? 네. 오. 이렇게 뽀로로가 뒤에 그 도미노 블럭을 싣고 이렇게 앞으로 기차를 타고 가면 도미노 하나씩 세워져요. 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나씩 세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뽀로로가 세워준 도미노를 이제 인간이 딱 치는 건데요. 참 그걸 보면서 되려 좀 약간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치. 그죠? 도미노는 세우는 맛인데. 그죠? 예. 그 왜 그거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세운 것이 무너질 때 보는 그 묘한 쾌감이라 그래야 되나? 못된 마음이네. 그죠? 열심히 세워놓고 그거를 무너뜨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을 그게 주질 않더라.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미노 기계를 보면서 과정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또 생각보다 소중한 것이 아니었나. 네, 과정이란 거 그런 맞아요. 생각을 또 해봤네요. 그리고 튼튼한 도미노를 짓는 게 네, 세우는 게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야 아까도 얘기한 시스템 리스크가 네, 줄일 수 있다는 거. 예, 그렇죠. 그걸 좀 알아야겠네요. 네. 자, 오늘은 그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네. 좀 시간이 좀 지난 이슈기는 했는데 이게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 하다가 핵심만 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핵심만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발생하는 세계의 어떤 이슈들을 네. 하나씩 이렇게 정복할 때마다 네. 그 경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그 내 자신을 칭찬하게 돼. 그죠? 이것도 정복했어. 그래. 나는 저게 못 넘을 산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맞아. 쉬운 거였어. 막 이러면서. 저도 처음에 딱 뉴스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봤을 때 덮을까? 잠깐 고민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 덕분에 네. 이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네. 하도 캐리 하니까 하드 캐리라는 또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좋아하는 그 LG 야구 선수의 그 네. 주제곡인데. 아, 그래요? 하드 캐리해. 아, 그거. 네. 우리 갓생 사시는 쓸고님들 항상 그 하드 캐리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쯤은 하드 캐리 하지 마시고 이지 캐리 하시는 네. 쉬어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